녹정기, 김용 원저, 제국원 3장. 3. 아첨을 하지 않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위소보는 연회석을 크게 차려 명주를 맨 윗자리에 앉히고 조양동을 그 다음 자리에 앉혔다. 자기는 주인석에 앉아서 그들을 상대했다. 그리고 다른 천진이 무사들은 세탁자에 나누어 앉혔다. 백작부의 주연은 매우 푸짐했다. 술이 새순배 돌자 창극을 하는 사람이 연회석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번에 서울로 들어온 천진이의 무장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찮은 파총 벼슬에 있었을 뿐인데 털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작부에서 병부상서와 백작대인을 모시고 함께 술을 마시며 창극을 구경하게 되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인연이었다. 조양동은 성질이 뻣뻣하긴 해도 위인됨이 대단히 똑똑했다. 위소보가 주석에서 어떤 일을 상의할지 들먹이지 않자 그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위소보가 나찰국의 기이한 풍속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생각했다. 어린애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남녀가 어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껴안고 춤을 춘단 말인가. 천하에 그토록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명주는 몇 잔의 술을 마시고 한 토막의 창극을 구경한 후에 몸을 일으켜 작별을 고했다. 위소보는 그를 대문까지 바래다주고 대청으로 돌아와 창극이 끝날 때까지 무관들과 더불어 구경을 하며 술과 밥을 배불리 먹었다. 그런 후 조양동을 안쪽 서재로 데리고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조양동은 서가에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존경심이 우러나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어린애가 나이는 어리지만 학문은 꽤나 깊구나. 그야말로 우리같이 조야한 사람보다는 훨씬 고명한 편이겠다. 위소보는 그가 서적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웃었다. 조형, 솔직히 말해서 이 책들은 모두 장식용으로 갖다 놓은 것이오. 형제가 알고 있는 글자는 전부 합쳐도 10자가 되지 못하오. 위소보라는 내 자신의 이름 석자만 해도 함께 쓴다면 어찌 되었든 알아보지만 따로 떼어놓는다면 알 수가 없다오.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면 나는 그저 눈뜬 장님이외다. 조양동은 껄껄 웃으며 다시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젊은 도통이 성격이 매우 솔직하고 시원하며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위 대인, 소장이 먼저 번 위험을 거역한 데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소보는 웃었다. 어찌 탓하겠소? 그대와 나는 형제로 칭호하도록 합시다. 그대가 나이가 더 많으니 나는 그대를 노형이라 부르고 그대는 나를 위 형제라 부르도록 하십시다. 조양동은 재빨리 일어나 인사를 하고 말했다. 도통 대인께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것은 소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어서 앉으시오. 나는 그저 운이 좋아 우연히 황상의 마음에 드는 일을 몇 가지 했을 뿐이오. 그대는 내가 정말 무슨 재간이 있는 줄 아시오? 내가 이 벼슬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오. 조형이 칼과 창으로 피땀을 흘려 세운 공로가 진짜지 나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오. 조양동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위 대인, 저는 조야한 사람입니다. 그대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하면 아무쪼록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해치우겠습니다. 설사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소보는 흐뭇해했다. 나에게도 뭐 별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니오. 그저 지난번 천진위에서 조형을 만났을 때 조형의 모습이 당당하고 재주가 있어 보여 인재라고 여긴 것이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아첨을 떨었지만 유독 조형만은 내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지 않았소. 조양동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소장은 거친 무인이라 상관을 축혀올리는데 능하지 못합니다. 결코 일부러 흠차 대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탓하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대를 찾지도 않았을 것이오. 나는 무릇 재간이 없는 사람들은 아첨을 떨어서 벼슬이 오르고 재물을 긁어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첨을 떨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재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소. 위 대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시원시원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장은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허풍을 치고 아첨을 떠는 것을 보면 울화가 치민답니다. 그리하여 상관에게 죄를 짓고 동료들과 언쟁을 벌여 벼슬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 모두 저의 황소 같은 고집 때문이죠.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아첨을 떨지 않는 것을 보면 반드시 재간이 있을 것이요. 조양동은 입을 벌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를 낳으신 자는 부모이지만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은 위 대인이라고 느껴졌다. 위소보는 서재에서 주석을 베풀도록 분부했다. 두 사람은 대작을 하면서 환담을 나누었다. 조양동은 자기의 내력을 말했는데 그는 협서성 사람이었고 군대 출신으로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등 공을 세워 부장에 올랐다고 했다. 위소보는 그가 전쟁에 능한 것을 알고 무척 기뻤다. 내가 과연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았구나. 그는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산 위를 공격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양동은 병서를 읽지 않았으나 전쟁터에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위소보가 묻는 말을 듣고 즉시 자기의 재간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많은 설명을 하면서 한창 흥이나 서가에 꽂혀있는 사서오경 등의 책을 한 권 한 권 옮겨서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그리고 냇물이나 도로의 형태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곳에다 매복을 하고 어느 곳에서 공격을 하는 척 가장하고 어느 곳에서는 어떻게 가로막고 나서며 어떤 곳에서 돌격을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쌍방의 병력이 대등했을 때의 전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위소보는 물었다. 만약 적에게는 1000여 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5000명의 병마가 있을 때 어떻게 공격해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소?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병력이 적보다 몇 배 더 많을 때 만약 소장이 이끌고 싸운다면 그야말로 필승입니다. 적을 모조리 사로잡아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위소보는 하인에게 수천 문의 동전을 가져오라고 해서 동전으로 병마를 삼았다. 그리고 조양동에게 진법을 펼쳐 보이도록 했다. 위소보는 그의 말을 마음속에 기억한 후 그날 밤 그를 백작부에서 머물도록 조처했다. 그 이튿날 강희를 만나러 가서 서재에다가 똑같이 진을 쳐 보였다. 위소보는 감히 함부로 서재의 책을 움직일 수 없어. 조잡한 기구들을 가지고 비슷한 규모를 만들어 보였을 뿐이었다. 강희는 잠시 동안 생각해보더니 물었다. 이 방법은 누가 그대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 위소보는 속이지 않고 조양동의 일을 이야기했다. 강희는 명주가 밤을 도와 20명이나 되는 털보 군관들을 천진에서 불러와 그에게 선택하도록 했다는 말을 듣고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조양동에게 재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위소보는 털보가 아첨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감히 말할 수가 없었다. 지난번 황상께서 소신을 천진으로 보냈을 때 저는 털보가 군사를 이끌고 조련을 익히는 것이 퍽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오삼계를 상대로 군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 털보가 대단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오삼계를 상대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니 그것 정말 장한 노릇일세. 조정의 그 늙은이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오삼계에게 빌붙을까 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어떻게 뇌물을 받아낼까 하는 점에만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 조양동은 지금 부장이라고 했으니 그대는 돌아가서 그에게 약속하게. 그의 벼슬이 오르도록 청거를 하겠다고 하란 말일세. 그러면 내가 적절히 성질을 내려 그를 총병으로 올려 그로 하여금 그대에게 빚을 지도록 하고 이후 진심으로 그대의 일을 도와 처리하도록 만들겠네.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황상께서 신하를 돌보심에 있어서 정말 알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는 백작부로 돌아와서 조양동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며칠이 지나자
병부에서는 과연 빙장을 보내왔는데 조양동을 총병으로 올리며 도통 위소보로 하여금 조양동을 지휘토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양동은 감격해 마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이 젊은 상사를 따른다면 아첨을 떨지 않아도 벼슬이 무척 빠르게 오를 것이니 이는 실로 인생에 있어서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다. 이 며칠 동안 조정 안의 대신들은 새 번왕이 성질을 받들어 번왕에서 물러나느냐 아니면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느냐 하는 소식에 귀 기울이며 모두들 속으로 불안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위소보가 조양동과 함께 백작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뵙기를 청했다. 알고 보니 바로 부마 오응웅이 자기 집으로 와서 주연을 함께 하자는 청이었다. 손님을 청하러 온 그 신복은 말했다. 부마께서는 오랫동안 위 대인을 뵙지 못해 매우 그리워하며 아무쪼록 위 대인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부마께서는 위 대인이 중매를 서주셨는데도 아직 술 한 턱을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이제 부마 나으리는 유명무실한데 못하러 중매쟁에게 사의를 표한다는 것일까? 하지만 사의를 표하려 한다면 너희들 오가는 나에게 한 잔의 술을 사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을 테니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지. 그 바람에 돈이나 잔뜩 생긴다면 나쁠 것도 없지. 즉시 그는 조양동과 효기영의 친위병들을 데리고 부마의 저택으로 갔다. 오응웅과 건영공주는 혼례를 올린 이후 저택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먼저 번 잠시 거처하던 상황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오응웅은 몇 명의 군관들을 데리고 나와 대문에서 그를 영접하며 말했다. 위 대인, 우리들은 한 집안의 형제와 다름없지 않소? 오늘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또 그렇다고 외부에 손님도 없답니다. 지금 운남에서 몇 분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들로 하여금 조총병을 상대로 술을 마시게 하면 될 것이외다. 몇 명의 군관들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소개를 받게 되었다. 수염을 기르고 겉모양이 위풍당당한 사람은 바로 운남의 제독 장용이었다. 다른 두 사람은 부장이었는데 매우 다부지게 생긴 사람의 이름은 왕진보였고 온화하고 공손하게 생긴 사람의 이름은 손사극이라고 했다. 위소보는 처음 보는 왕진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왕형, 그대 이름에도 보자가 들어있고 내 이름에도 보자가 들어있어. 하지만 그대는 대보이고 나는 소보요. 우리 두 형제가 그야말로 보물 한 쌍이니 돈을 땄으면 땄지 잃지는 않겠구려. 운남의 새 장수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위소보의 성질이 활달한 것을 보고 모두 좋게 생각했다. 위소보는 장용에게 말했다. 장형, 지난번 형제가 운남에 갔을 때 어찌하여 세 분을 만나지 못했소? 장용은 말했다. 그때 왕야께서는 마침 소장들 세 사람을 내보내 각 지방을 순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남에서 위 대인을 시중들지 못했지요. 아, 무슨 대인이고 소장이요? 그러지 말고 시원스럽게 나는 그대를 장형이라 부르고 그대는 나를 위 형제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이고 만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소? 장용은 웃었다. 위 대인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웃으며 대청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집안 사람들이 차를 날라왔다. 다른 하인이 다가와 오응웅에게 말했다. 공주께서는 부마에게 위 대인을 모시고 들어와 뵙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소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공주를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옛날 그녀와 함께 운남으로 가는 동안 감미롭던 정경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그들은 신혼부부처럼 행세하지 않았던가. 그런 일들을 떠올리자 그만 피가 끓어오르며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다. 오응웅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공주는 종종 우리의 인연은 위 대인께서 만들어준 것이니 반드시 크게 한턱 내어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하셨소이다. 그는 몸을 일으키더니 장용 등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편히 앉아 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위소보를 데리고 내당으로 들어갔다.
대청을 지나 한 칸의 상방에 이르자 오흥웅은 손을 뒤로 돌려 문을 닫고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위 대인, 이번 일은 반드시 그대가 도와줘야 하겠소이다. 위소보는 다시 얼굴을 붉히며 생각했다. 고자가 되어 공주에게 남편 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나보고 좀 도와달라는 것인가?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건 여간 겸연쩍은 일이 아니오. 오흥웅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만약 위 대인이 의리로 도움의 손길을 뻗쳐서 이 다급한 어려움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을 것이외다. 틀림없이 공주가 그를 몰아세워 나에게 부탁을 하도록 한 것일 게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나에게 반드시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겠는가? 오흥웅은 위소보의 안색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려고 하지 않는 줄 알고 말했다. 이 일에 대해서 나 역시 매우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소이다. 이 일이 성공하면 부왕과 형제는 위 대인이 우리에게 베푼 호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오. 어째서 오삼계마저도 나에게 고마워한다는 것인가? 아, 그렇구나. 오삼계는 손자가 없으니까 나에게 그를 도와 손자를 태어나게 해달라는 것이겠군. 그러나 손자를 낳고 못 낳는 것은 그 누구도 정확을 기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부마 나으리, 이 일은 자신이 없소이다. 왕야와 그대가 미리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만약 해내지 못하면 미안한 노릇이 아니겠소? 상관없소이다. 위 대인께서 그저 힘만 써주신다면 우리 부자는 똑같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며 공주 역시 고마워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외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가 나에게 힘을 쓰라고 하는데 한번 써봅시다. 그는 다시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러나 성공 여부를 제쳐두고 나는 반드시 입을 꼭 다물겠으니 왕야와 부마나리께서는 120번이라도 안심하십시오. 그거야 물론이죠. 누가 감히 조금이라도 누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위 대인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빨리 성사될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겠소? 아이쿠, 큰일 났다. 내가 그를 도와 아들을 낳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들 부자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들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아들마저도 단칼에 참수형을 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소황제는 건영 공주까지 죽이지는 않겠지. 공주의 아들이라면 자연히 이런저런 면을 봐서 용서하실 수도 있겠지. 오흥웅은 그의 안색이 일그러졌다 펴졌다 하는 것을 보고 한 걸음 나서며 나직이 말했다. 부왕을 번왕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일은 아직 온남에 전해지지 않았소이다. 장제독 일행도 모르고 있어. 만약에 위 도통이 서둘러 황상에게 말씀을 드려 부왕을 번왕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명령을 거두어드리고 600리 가금 문서로 온남으로 달리면 부왕이 번왕에서 물러나도 좋다는 유시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오. 위소보는 어리저래져서 물었다. 그대는 그대의 부왕이 번왕에서 물러나라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그렇소. 지금 그보다 큰일이 어디 있소? 황상은 위 대인의 말은 그야말로 어떤 말이라도 듣는 편이 아니오. 그러니 위 대인이 나서야 기울어지는 대세를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이외다. 나는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정말 웃긴다. 그는 참을 수 없어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오흥웅은 아연해졌다. 위 대인께서는 어째서 웃으시오? 내가 말을 잘못했소? 위소보는 재빨리 말했다. 아니외다. 아니외다. 미안하오. 나는 갑자기 다른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각나서 웃었소이다. 오흥웅은 얼굴에 노기를 띠고 이를 갈았다. 지금은 내가 기고만장하도록 놔두고 있지만 부왕이 파죽지세로 북경으로 공격해 올 때 내 녀석을 붙잡아서 천갈래 만갈래로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성을 갈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부마나리 내일 아침 일찍이 나는 궁으로 들어가 황상을 배웁고 평서왕은 황상의 존친이니
가관진작을 시키지는 않는다 해도 존친의 자귀를 빼앗을 수는 없는 노릇이며 그야말로 그것은 공주에게 미안한 노릇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소이다. 오응웅은 무척 기뻐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 대인께서 정말 머리가 빨리 돌아가십니다. 일시삼각에 마땅한 이유까지 생각해내셨군요.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주를 뵈러 가도록 하지요. 그는 위소보를 데리고 공주의 방 밖에서 뵙기를 청했다. 공주의 방에서 궁녀가 나오더니 위소보에게 방 옆에 화청에서 기다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얼마 후 공주가 화청에 이르러 큰 소리로 호통을 내질렀다. 소개자, 이토록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나를 찾아와 주지 않다니 죽고 싶은가? 빨리 이리 굴러오지 못하겠어? 위소보는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공주께서는 그동안 옥체만강하셨습니까? 소개자는 매일같이 공주님을 생각했습니다만 황상께서 저를 공무로 파견했기 때문에 나찰국까지 갔다가 며칠 전에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그대가 매일같이 나를 생각했다고? 엉터리 소리. 나는. 그러더니 그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위소보는 공주의 얼굴이 야위었으며 신색이 초췌해진 것을 보고 그녀가 오응웅과 혼례를 올린 이후 외롭게 지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오응웅이라는 녀석은 태감인데 태감에게 시집을 갔으니 즐거움이 있을 수 없겠지. 공주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옛날의 정이 끌어올라 측은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공주께서 황상을 염려하시고 황상께서도 공주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며칠 후 공주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남매의 정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거짓으로 성질을 내린 것이었다. 강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건녕 공주는 이 몇 달 동안 부마의 저택에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위소보의 그 말을 듣자 매우 기뻤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대가 황제 오라버니에게 내일 내가 그를 보러 가겠다고 전해줘요. 좋습니다. 부마나리께서 한 가지 일을 저에게 부탁하여 내일 황상께 여쭈도록 하셨는데 나는 그때 황상께 청하여 공주를 궁 안으로 모시고 오라고 말씀 올리지요. 오응웅 역시 기뻐서 말했다. 공주가 옆에서 도우면 황상께서는 반박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저 황제 오라버니와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 그대를 도와 국가대사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응웅은 웃으며 말했다. 좋소. 그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시오. 녹정기, 김용원저, 제국원 사장. 자, 말괄량이 건녕공주. 공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웃었다. 소개자 그대를 오랫동안 볼 수 없었는데 그 사이에 키가 많이 컸군요. 소문에 들으니 그대는 나찰국에서 도깨비 같은 아가씨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위소보는 웃었다.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벼랑간 철썩 하는 소리가 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느덧 공주에게 따귀를 얻어맞은 것이다. 아이쿠. 그는 펄쩍 뛰었다. 공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솔직하지 못하군요.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녀는 다시 손을 들고 일장을 후려치려고 했다. 위소보는 급히 고개를 돌려 피했다. 공주는 오응웅에게 말했다. 나는 소개자에게 신문할 일이 있으니 그대는 이곳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좋소. 나는 밖으로 나가서 무관들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있겠소. 그는 위소보가 얻어맞는 꼴을 자신이 본다는 것이 위소보의 체면상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 화청에서 물러났다. 공주는 손을 뻗치더니 위소보의 귀를 비틀어 잡고는 호통을 내질렀다. 이 죽일 꼬마야. 너는 나를 잊었지? 그녀는 힘주어 비틀었다.
위소보는 아파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재빨리 말했다. 아니오. 아니오. 나는 이렇게 그대를 보러 오지 않았소? 공주는 다리를 들어 그의 배를 한번 걷어차더니 욕을 했다. 이 양심도 없는 것. 내가 그대를 차 죽이지 못할 줄 알고. 내가 만약 그대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대는 3년이 더 지난다 해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을걸. 위소보는 화청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는 손을 뻗쳐 그녀를 껴안고 나직이 말했다. 손짓 발짓은 그만하시오. 내일 그대와 황궁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소. 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이마에 팍 하고 꿀밤을 먹였다. 위소보는 그녀의 두 손을 힘주어 잡고 말했다. 나는 쌍용창주라는 일초를 펼치겠소. 공주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물러났다. 위소보가 말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정하게 군다면 부마나리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니 내일 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공주는 두 뺨을 붉혔다. 그가 무엇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를 곱게 흘겨보더니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앙증맞은 꼬마야, 빨리 꺼지기나 하시지. 위소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청으로 돌아왔다. 오흥웅은 4명의 무장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조양동과 왕진보는 다투고 있었는지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고 음성도 높았다. 두 사람은 위소보가 나타난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위소보는 웃으며 물었다. 두 분은 무엇 때문에 다투시오?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안 되겠소? 장용이 말했다. 우리들은 마피를 논하고 있었지요. 왕부장은 말을 보는 눈이 독특해서 그가 선택한 말은 틀림없이 좋은 말입니다. 왕부장은 운남의 말이 좋다고 칭찬했지요. 조총병은 그것을 믿지 않고 사천성과 운남에서 나는 말은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부장은 사천성이나 운남성에서 나는 말은 지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심리 안에서는 다른 말보다 못하나 달리면 달릴수록 기운을 내게 된다고 말했지요. 그렇죠. 이 형제에게 몇 필의 말이 있는데 왕 부장이 잘 좀 봐주시죠. 위소보는 친이병에게 백작부로 돌아가서 마국간의 말들을 끌고 오도록 했다. 위 도통의 좌기는 강친왕이 선물한 것으로서 유명한 대환양구이며 옥화총이라고 하지 않소? 우리 운남의 말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소? 오흥웅의 말에 이어 왕진보는 말했다. 위 대인의 말은 물론 좋은 말이지요. 대환에서 좋은 말이 많이 난다는 것을 비직 역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직이 감숙성과 협서성에 있을 때 적지 않은 대환양구를 타본 적이 있지요. 짧은 거리에서 독주를 할 때에는 매우 빨라 어떤 말도 견줄 수 없답니다. 조양동은 말했다. 그렇다면 장거리를 달려갈 경우엔 어떻게 돼요? 설마 대환에서 나는 말이 운남에서 나는 말보다 못하단 말이요? 왕진보는 말했다. 운남말은 본래 뛰어나지 못하지요. 하지만 지구력과 버티는 힘이 뛰어난답니다. 비직은 몇 년 동안 운남성 북쪽에서 말을 기르며 사천성에서 나는 말과 운남에서 나는 말을 교배시키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종자의 말은 더욱 뛰어나지요. 조양동이 큰 소리를 쳤다. 노형, 그것은 문외한의 말이외다. 말은 언제나 순종을 따지는 것이요. 순종일수록 더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잡종이 오히려 좋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왕진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했다. 조총병, 나는 잡종말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오. 마필은 용도에 따라 다르오. 어떤 것은 공격하여 적진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어떤 것은 짐을 싣는 데 사용하는 것이오. 그리고 군말을 보아도 크게 다르오. 어떤 것은 백리마이고 어떤 것은 천리마인데 긴 거리와 짧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오. 잡종을 좋아하니 놀랍군. 조양동의 말을 듣고 왕진보는 더욱 화를 내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대는 지금 나보고 잡종이라고 욕하는 것이오?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요? 나는 말을 지칭한 것이지 사람을 말한 건 아니외다.
종자가 순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함부로 성질을 부릴 것까지는 없지 않소? 이곳은 부마부의 저택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흥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오? 그대는 나와 손을 써서 싸우겠다는 것이오? 장용이 말렸다. 두 분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째서 짐승들의 일을 가지고 화를 내시오. 자자자, 내가 두 분을 모시고 한 잔 낼 테니 서로 다투지 말도록 합시다. 그는 제독으로 계급이 조양동이나 왕진보보다 높았다. 두 사람은 그의 체면을 생각해 함께 술을 마셨지만 서로를 노려볼 뿐 말이 없었다. 만약 상관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당장에 싸움을 할 것만 같았다. 얼마 후 친이병과 마부가 좌기를 끌고 도착했다. 사람들은 함께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살피게 되었다. 왕진보는 정말 말을 잘 감별했다. 첫눈에 그는 모든 말들의 장점과 결점을 말했으며 심지어 그 성질까지도 7, 8할 정도 알아맞혔다. 위 백작부의 마부들은 모두 탐복했으며 왕 부장의 알력이 뛰어나다고 크게 칭찬했다. 마지막으로 위소보가 타고 다니는 말 옥화총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은 다리가 길고 통통해서 겉모양이 그럴듯했다. 전신의 하얀 털은 그야말로 연지를 찍어 놓은 듯 윤기가 흘러 아름답기 이를 데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으나 왕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있다가 입을 열었다. 이 말은 본래 매우 좋은 말이었으나 애석하게도 잘못 길렀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째서 잘못 길렀다는 것이오? 가르침을 받고 싶구려. 왕진보는 말했다. 위 대인의 이 말은 그야말로 천하에서 보기 드문 준마입니다. 이런 좋은 말은 매일 타고 십리길은 빨리 달리고 수십리길은 천천히 달리도록 하는 등 단련을 시킬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위 대인께서는 너무나 아까워해서 말을 제대로 타지 않으셨습니다. 이 짐승은 너무나 편한 나날을 보내며 1년에 한두 번도 제대로 달리지 못했습니다. 아, 애석합니다. 애석합니다. 그야말로 부잣집 귀한 자제가 총애를 너무 받는 바람에 망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오응웅은 그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해서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위소보는 이 같은 광경을 보고 왕진보의 마지막 몇 마디가 오응웅의 비위를 거슬린 사실을 알고 생각했다. 이 기회에 이들을 이간질시켜 운남의 장수들이 화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는 말했다. 왕부장의 말은 아마도 반밖에 맞지 않는 것 같구려. 부잣집의 귀한 자제도 재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소이다. 예를 들자면 오부마 나으리는 그대들 왕야의 세자로서 어릴 적부터 금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옷그릇에 국을 담아 마셔왔지만 망친 일은 조금도 없지 않소? 왕진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재빨리 말했다. 예, 왕야의 세자는 물론 다릅니다. 비직은 결코 부마 나으리를 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조양동은 냉랭히 말했다. 그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조총병, 그대는 어째서 자꾸 나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오? 이 형제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위소보는 웃었다. 좋소 좋아. 그까짓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상해서야 되겠소? 무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조정에 나이 젊은 대신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오. 도통대인께 말씀드립니다. 비직은 감히 도통대인을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왕진보의 말에 조양동이 대꾸했다. 그대는 부마 나으리를 업신여겼겠지. 왕진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일은 없소. 위소보가 말했다. 왕부장, 그대가 키운 좋은 말들은 애석하게 모두 운남에 남겨두었구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한번 구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제가 키운 말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무엇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일까? 조양동이 말했다. 어찌되었든 왕부장의 말들은 모두 운남에 있어 대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 도통, 소장은 관외에서 수백 필의 좋은 말들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낮에 3,000리를 가고 밤중에 2,000리를 갔었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너무 멀리 있어서 도통대인께서 구경을 하실 수 없군요. 사람들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모두 다 그가 일부러 왕진보를 비웃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왕진보는 치미는 울화의 안색이 시퍼래졌다. 그는 왼쪽의 마구간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수십 필의 말들은 바로 이번에 내가 운남에서 끌고 온 것이외다. 조총병 그대가 10필의 말을 선택하고 내가 키운 저 말들 가운데 10필을 아무렇게나 뽑아서 어느 말들의 발걸음이 빠른가 시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조양동은 운남성의 말들이 비쩍 마르고 털이 벗겨진 데다 가죽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따위 말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는 말했다. 말은 꽤 많지만 약간 폐병기가 있는 모양이군. 위 도통 저택에서 아무렇게나 끌고 온 말이라 해도 왕부장이 친히 키웠다는 그 보배 같은 말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위소보는 웃었다. 모두들 서로 다투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요. 부마 나으리 우리 각기 10필의 말을 뽑아서 시합을 가지기 전에 쌍방이 내기를 걸면 어떻겠소? 오응웅은 말했다. 위 도통의 대환양구를 운남의 작은 말들이 어떻게 뒤쫓을 수 있겠소? 시합할 것 없소이다. 당연히 우리가 지는 거지. 위소보는 왕진보가 시무룩하니 얼굴 가득히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을 띈 것을 보고 말했다. 부마 나으리께서 졌음을 시인한다 해도 왕 부장은 승복하지 않는구려. 이렇게 합시다. 내가 만냥의 은자를 걸 터이니 부마 나으리도 만냥의 은자를 걸고 말들을 바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달리게 합시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6번을 이기게 된다면 그 이후는 더 비교할 것도 없겠지요. 어떻소? 오응웅은 계속 사양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녀석은 나이가 젊어 승부욕이 강하다. 내가 일부러 져주어 이 녀석이 기뻐하도록 해야겠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위 대인 그대가 지게 된다 해도 화는 내지 마시오. 위소보는 웃었다. 만약에 이길 경우 멋지게 행동하고 지게 되면 훌훌 털어버려야지 어찌 화를 내겠소? 힐끗 보니 왕진보의 두 눈에 기쁜 빛이 완연했다. 아이쿠, 저 왕부장의 표정을 보니 자신이 대단한 것 같다. 혹시 이 폐병쟁이 같은 말들이 정말 지구력이 대단한 것이 아닐까? 안 되지, 안 돼. 반드시 수작을 부려봐야겠다. 그는 한평생 도박을 하면서 수작 부리기를 좋아했다. 그는 이번 시합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 당장 시합을 가지면 수작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왕 내기를 걸고 시합을 한다면 나는 좋은 말 10필을 뽑아와야겠소. 내일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소? 오응웅은 시합에서 져주려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합을 하나, 내일 시합을 하나 관계가 없어 승낙을 했다. 위소보는 부마의 저택에서 술을 먹고 창극을 들었으며 다시는 말 시합에 관해 들먹이지 않았다. 그러다 저녁 무렵이 되자 오응웅과 장용, 왕진보, 손사극 4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 오응웅이 기꺼이 응했으므로 일행은 바로 위소보의 백작부로 가게 되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실 때 위소보가 말했다. 잠깐 실례하겠소. 형제는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겠군요. 오응웅은 웃었다. 모두 한 집안 사람인데 겸손해할 것 없소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래도 귀한 손님이 왕림하셨는데 너무 초라한 꼴을 보일 수는 없지요. 그는 후당으로 들어가 총관에게 창극하는 사람들을 준비하도록 분부했다. 그리고 백작부의 마구간 책임자를 불러서 그에게 300냥의 은자를 건네주며 말했다. 나의 옥화총과 다른 말들이 아직도 부마댁에 있으니 그대가 가서 끌고 오고 부마댁의 마부들에게 술을 한턱 사서는 제기랄. 곤죽이 되도록 마시게 하게나. 그런데 말에게 무엇을 먹여야 다리에 맥이 빠져서 달릴 때 기운이 없게 될까? 하지만 죽여서는 안 돼. 마구간 책임자는 의아해하였다.
백장 나으리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군요. 분부를 내리신다면 소인이 애써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에게는 말해도 상관이 없겠지. 부마에게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운남에서 데리고 온 것이라더군. 그런데 그 말들의 지구력이 대단히 좋다고 칭찬을 하길래 내일 우리 말과 시합을 하기로 했네. 우리가 져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마부 책임자는 대뜸 알아차리고 웃었다. 백장 나으리께서는 부마의 말에게 무엇을 먹여? 내일 시합 때 우리들이 이기도록 하자는 것입니까? 맞았네. 그대는 매우 총명하군. 내일 말 시합을 가질 때 내기를 걸기로 하였으니 이기면 그대에게 상금을 나눠주기로 하지. 그러니 그대는 살그머니 일을 처리하되 결코 부마댁의 마부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네. 이 300냥의 은자는 가서 술을 사는 데 쓰도록 하고 도박을 하거나 기녀집에 가든지 제기랄. 무슨 짓이든 해도 좋네. 그들을 어리벙벙하게 만들어 놓고 약을 쓰는 거야. 안심하십시오, 나리. 절대 틀림없습니다. 소인이 가서 수십 근의 파두를 사서 먹이에 섞어 오부마의 말에게 먹이겠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밤새도록 설사를 하게 될 것이며 내일 시합 때는 거북이도 그 말들보다 빠르게 될 것입니다. 위소보는 즉시 대청으로 나가서 오응웅 등을 상대로 해서 술을 마셨다. 그는 오응웅 등이 돌아가고 왕진보가 다시 말을 살피게 되었을 때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까봐 은근히 접대하면서 끊임없이 술을 권했다. 조양동은 주량이 대단해서 왕진보와 술 시합을 하였는데 심야까지 마시자 위소보와 오응웅 등 네 사람은 모조리 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위소보는 궁으로 들어가 황제를 배할했다. 강인은 웃음을 가득 띄우고 무척 기분이 좋은 듯 이렇게 말했다. 소계자, 그대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상가이와 경정충은 모두 조서를 받고 번왕에서 물러나기로 했네. 일간 출발하여 서울로 오게 될 걸세. 황상께 축하드립니다. 상가이와 경정충 두 번왕이 조서를 받들게 되었다면 오삼계라는 늙은 녀석이 한 손으로 손뼉을 쳐봤자 강인은 웃으며 위소보의 말을 받았다. 고장난명이지. 맞습니다. 고장난명입니다. 우리는 그를 낙화유수처럼 때려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인은 웃었다. 만약 그 역시 조서를 받들어 번항에서 물러난다면?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가 북경에 온다면 황상께서 그를 둥글게 만들려 하면 그는 결코 납작해지지 못할 것이고 황상께서 납작하게 만들고자 하신다면 둥글게 되지 못하겠죠. 그대도 그만한 도리는 알고 있었구먼. 그때 그는 마치 용이 모래벌판에 갇히고 호랑이가 평지로 떨어지듯 거기까지 말한 그는 혓바닥을 내밀고 자기의 이마에 꿀밤을 한 대 쥐어박았다. 강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호랑이가 평지에 들어서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셈이지. 그때 그가 감히 나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대에게도 꼼짝 못하게 될 것이네. 위소보는 말했다. 예, 그거야말로 더없이 재미있는 노릇이 될 것 같습니다. 양주 충렬사를 세우게 할 글은 이미 내가 지어놓았으며 한림학사에게 정리해서 쓰라고 했으니 그 글을 그대는 양주로 가져가 비석에 새겨두도록 하게. 좋은 날짜를 잡아서 출발하도록 하게. 예, 그런데 세 번왕이 모두 조서를 받들어. 번왕의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해도 충렬사는 여전히 세우시겠습니까? 오삼계가 조서를 받들어 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충렬의 일을 널리 알리고 칭찬하는 것은 본래 좋은 일이네. 설사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충렬사는 세워야 한다네. 위소보는 강희와 한담을 나누게 되자 건영공주가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감에게 분부하여 건영공주를 즉시 불러들이도록 했다. 강희는 기분이 무척 좋은 듯했다. 위소보에게 나찰국의 풍토와 인물에 대해서 상세히 물었다. 당시 화창수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으며
소비아 공주는 어떻게 난을 평정하고 대소사왕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물었다.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주가 서재에 이르렀다. 공주는 대뜸 강희의 발치에 엎드려서 그의 다리를 얼싸안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황제 오라버니, 나는 이제부터 궁에서 황제 오라버니를 모시고 살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않을래요. 강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부마가 너를 못 살게 굴더냐? 그가 어찌 감히 그러겠어요.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의 고환을 잘라냈으니 그가 너의 남편 노릇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내 스스로 자초한 셈이 아니냐? 그는 그녀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 달랬다. 좋아, 좋아. 울지 말아라. 너는 나와 같이 밥을 먹자. 황제가 식사를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없었으며 그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밥상을 차리게 할 수 있었다. 즉시 어선방의 태감이 수라상을 차렸다. 위소보는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그는 비록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나 함께 식사를 할 수는 없었다. 강희는 그에게 열몇 그릇의 찬을 내리고 태감을 시켜 그의 백작부로 보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먹도록 해주었다. 공주는 몇 잔의 술을 마시자 얼굴이 붉으해졌으며 두 눈에 물기를 담고 위소보를 힐끗 쳐다보았다. 황제 앞이라 위소보는 감히 무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내내 공주의 시선과 맞닿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가슴이 매우 두근거렸다. 공주가 술을 마신 후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하여 황제가 알아차리게 된다면 나의 이 머리통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성질을 받들어 공주를 호송하여 운남으로 데려간 것인데 공주를 지켜줘야 할 그가 사사로운 정을 맺게 되었으니 이 죄명이야말로 엄청난 것이다. 그는 속으로 후회막급이었으며 황제에게 공주가 배알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공주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소개자, 나에게 밥을 담아줘요. 그녀는 빈 밥그릇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강희는 웃으며 말했다. 너의 먹성은 괜찮은가 보구나. 황제 오라버니를 만나자 식욕이 당기네요. 위소보는 밥을 담아서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공주 앞에 탁자에 내려놓았다. 공주는 왼손을 내려뜨리고 힘주어 그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위소보는 아팠으나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고 얼굴에 띄우고 있던 웃음을 거둘 수도 없었다. 그는 속으로 욕을 했다. 이 죽일 갈보 같으니 언젠가는 내가 너를 심하게 꼬집어 갚을 테니 두고 봐라. 그가 욕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머리가 뒤로 제쳐졌다. 바로 공주가 등 뒤로 손을 뻗어 그의 따은 머리를 힘주어 잡아당긴 것이다. 강희도 그 광경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공주는 시집을 갔는데도 여전히 장난이 심하구나. 공주는 위소보를 손가락질하며 웃었다. 그는. 위소보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어 불안했다. 그러나 다행히 공주는 그저 깔깔거리고 몇 번 웃더니 말했다. 황제 오라버니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지더군요. 저는 궁 안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운남에 갔다 오는 동안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라버니가 황제가 된 이후 천하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만나게 되었다고들 했어요. 그리고 저 녀석은 말이에요. 그녀는 위소보를 흘겨보며 말했다. 벼슬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황제 오라버니의 누이 동생만 갈수록 팔자가 사납게 되는군요. 강희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건영 공주의 이 몇 마디는 그를 추켜 세우기 위해 한 말이었다. 너는 시집간 몸으로 남편을 따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오응웅 그들 부자 두 사람이 순순히 말을 듣고 번왕에서 물러나 천하가 태평해진다면 그의 벼슬을 올려줄 것을 약속하마. 공주는 작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황제 오라버니가 오응웅이라는 녀석의 벼슬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저는 황제 오라버니가 저의 벼슬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무슨 벼슬을 하고 싶으냐? 소계자는 나찰국의 공주가 무슨 섭정 여왕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황제 오라버니는 저를 대원수에 봉하셔서 오랑캐 나라를 치도록 해주세요. 강인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여자가 어떻게 대원수가 되겠느냐? 옛날 번이화, 여태군, 목계영 같은 여자는 모두 대원수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녀들은 대원수가 될 수 있고 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황제 오라버니, 저의 무예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서로 견주어 보도록 해요. 그녀는 싱글싱글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너는 책을 읽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소계자와 똑같이 학문이 없고 그저 연극 이야기만 알고 있구나. 옛날에 여자가 원수가 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당태종 이세민의 누이는 평양공주라고 하는데 그녀는 당태종을 도와 천하를 평정했지. 그녀가 원수였을 때 통솔하던 한때의 군사를 낭자군이라고 불렀으며 그녀가 군사를 주둔시킨 광군은 낭자관이라고 했는데 대단히 무서웠지. 공주는 손뼉을 쳤다. 바로 그거예요. 황제 오라버니는 이세민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평양 공주의 흉내를 내도록 하겠어요. 소계자, 그대는 무엇을 하고 싶지? 고력사를 본뜨고 싶어. 아니면 위충현을 본뜨고 싶어. 강인은 껄껄 웃으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또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린다. 소계자의 태감 노릇은 가짜야. 더군다나 고력사와 위충현은 모두 바보 황제의 태감들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미안해요, 황제 오라버니. 너무 탓하지 마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소계자의 태감 노릇이 가짜라는 말을 생각하며 슬쩍 위소보를 쳐다보았는데 마음속이 크게 설레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마땅히 태우에게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강인은 어리둥절해져서 속으로 생각했다. 가짜 태우는 이미 진짜 태우로 바뀌었으며 너의 어머니는 궁에서 도망쳤다. 그는 이 누이 동생을 귀여워했기 때문에 그녀가 창피한 꼴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말했다. 태우께서는 이 며칠 동안 몸이 편찮으시니 그 어르신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잔영궁 밖에서 큰절이나 하고 문안이나 올리도록 해라. 황제 오라버니, 그러면 저는 잔영궁으로 가보겠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소계자, 그대는 나를 따라 나와요. 위소보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인은 곁눈질을 하며 방법을 강구해서 공주를 저지하여 태우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을 비췄다. 위소보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공주를 모시고 잔영궁으로 갔다. 위소보는 소태감에게 먼저 달려가서 잔영궁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니나 다를까 태우는 분부를 내리셨는데 몸이 불편하니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공주는 오랫동안 모친을 뵙지 못한 터라 여간 그립지 않아 말했다. 태우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면 더더욱 문안을 드려야지. 그녀는 다짜고짜 태우의 침전으로 달려들어가려고 했다. 태감들과 궁녀들이 어찌 그녀의 앞을 막을 수 있겠는가? 위소보는 다급해졌다. 전하, 태우 어르신께서는 감기가 들으셔서 찬바람을 쏘이시면 안 됩니다. 공주는 말했다. 나는 천천히 들어가겠어요. 바람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녀는 침전의 문을 열고 휘장을 들쳤다. 그곳에는 비단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태우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4명의 궁녀가 침대 앞에 서 있었다. 공주는 나직이 말했다. 태우, 딸이 태우께 인사를 올리러 왔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가볍게 몇 번 큰절을 했다. 태우는 모기장 안에서 하는 소리를 냈다. 공주가 침대가에 다가가서 손을 뻗쳐 휘장을 들추려고 하자 한 명의 궁녀가 말했다. 전하, 태우께서는 그 누가 와도 깨우지 말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휘장을 살짝 들추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태우는 얼굴을 안쪽으로 하고 누워 있었는데 깊이 잠이 든 것 같았다.
공주는 나직이 불렀다. 태우마마. 태우는 대답이 없었다. 공주는 어쩔 수 없어 휘장을 내려놓고 살그머니 물러섰으나 마음이 쓰려 눈물을 흘렸다. 위소보는 그녀가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보고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고 말했다. 공주께서는 이 북경에 살고 계시니 때때로 궁 안으로 들어와 문안을 드릴 수 있겠지요. 태우께서 병이 완쾌되시면 이후 다시 잔영궁으로 오도록 하시지요. 공주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끼고는 즉시 눈물을 닦고 말했다. 내가 거처하던 곳이 어떤지 모르겠구나. 한번 가봐야지. 그녀는 옛 자기의 침공 쪽으로 걸어갔다. 위소보는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공주가 예전에 거처하던 건영궁은 바로 잔영궁의 옆에 있어서 삽시간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공주가 시집간 후에도 태감과 궁녀들이 먼지를 털고 비지를 하며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과 다름이 없었다. 공주는 위소보가 침전의 문 옆에 이르러 싱글 웃기만 할 뿐 들어오려는 눈치를 보이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 죽일 놈의 태감, 그대는 어째서 들어오지 않지? 위소보는 웃었다. 이 태감은 가짜이니 공주의 침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주는 손을 뻗쳐 그의 귀를 붙잡고 호통을 쳤다. 진짜 태감이라면 들어올 필요도 없다. 가짜니까 들어오라는 거야. 그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대의 개 같은 귀를 비틀어 놓겠어. 공주는 힘주어 잡아당겨 그를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침실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위소보는 놀라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나직이 말했다. 공주, 궁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소이다. 나는 이렇게 되면 목이 잘리게 되오.